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6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는 4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문의 정의와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좀 해보신 분, 즉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포문이 이미 익숙하실 수 있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원리도 똑같고요. 반복문 돌아가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포문은 반복에 필요한 일단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초기화,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 한 줄에 모아놓은 루프입니다. 루프가 이제 반복을 의미하는데, 자, 이 코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할 때, 혹은 요즘은 AI랑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읽는 사람이, 읽는 도구가 이 반복문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즉시 알 수가 있고요. 정의는 간단하죠. 반복이다 라는 거고, 문법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 역시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포를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내부에 초기화식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시고 조건식을 작성하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증감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식이 true일 때까지 반복해서 이제 실행할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일단은 추적 처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이 뭔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초기화식입니다. 반복문의 시작점이에요. 딱 한 번만 실행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인티저 타입으로 제가 i라는 식별자를 넣었고 이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뭔가 확 와닿지 않으셔도 일단은 정의를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조건식은 매 반복 직전에 검사를 합니다. true면 계속을 하는 거고 false면 즉시 멈춥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치한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해서 false가 나면 반복문을 멈추고 true면은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요 스테이트먼트 요 함수 블럭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증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코드가 끝나면 실행되어 숫자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 우리가 증감식 배워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하나 호출해 주시고 저는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i가 1부터 그러니까 12가 될 때까지 1씩 증가하며 총 12번을 반복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인티저 타입으로 total amount라는 이 식별자에 제가 120만 이렇게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티저 타입으로 monthly payment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10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매달 납부액이라고 할게요. 10만원이죠. 자, 이 부분은 총 결제액입니다. 120만원이고요. 자, 이거를 12개월 할부로 한번 결제를 하겠다 라고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넣어주고 12개월 할부 상환 계획표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초기화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넣어야 되고 증감식을 넣어야 합니다. 자, 1회차부터 넣을 거고 조건을 넣겠죠. 12회차까지. 그 다음에
증감을 넣을 거고, 그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넣고 int i를 제가 초기 값을 이렇게 1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i 값은 1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12회차까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끝났을 때 플러스 1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조건식을 비교해서 12보다 작은지를 체킹하고 true가 되면 아래쪽에 바디문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한 총액을 일단 계산해보고, 자, int paid amount 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monthly payment의 i 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1회차 때는 1번, 2회차 때는 2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납부를 했으면 원금에서 paid amount를 빼줘야겠죠. 그 남은 잔액 계산하고 int에 요 remaining amount는 total amount에서 요 paid amount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ystem out print ln에 i 플러스 회차 납부 완료 이렇게 해주시고, 남은 잔액은 여기에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 하나 있죠. 자, i 값이 12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 코드 블럭이죠. 이거를 다 실행하고 나면 이제 i가 최종적으로 1이 증가하면 13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이제 13은 12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false로 판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전액 상환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반복문 초기 값이 1부터 시작해서 일단 여기를 체킹을 합니다. 그럼 true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이 됐으면 1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판별해요. 그 다음에 이 값이 true면 요 다시 아래쪽 코드 블럭을 실행하고 false로 판별되면 반복문을 종료한다 라는 게 포문의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포문의 핵심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범위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금융 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떤 연산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누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이 끝 번호를 명시하는 이 포문은 정해진 범위에서 이 범위의 데이터를 빠뜨리지 않고 처리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가독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다른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봤을 때 혹은 AI가 분석을 할 때도 이 반복 횟수를 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다. 저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저 인덱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번호를 말하는데 위 예제에 i처럼 이 숫자가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 몇 회차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번째 고객과 같은 순서 정보를 로직에 바로 녹여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시키고 조건을 확인하고 본문을 실행하고 증감식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 확인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는 로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문은 어렵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뭐 실무에서 쓰는 코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기본을 탄탄히 해야 스프링 부트 넘어갔을 때 쉽게 더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영상을 멈춰 주시고 하나하나 꼭 타이핑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